화천기계 2023년도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619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14.7%가 감소했는데, 반대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37%가 증가했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상으로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로 나타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났습니다. 매출 원가가 적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상승했다는 뜻이고요. 매출 총액이 25.3% 감소했고 판매 관리비를 3% 줄였습니다. 그 결과 영업 적자 30억 3,800만 원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36.9% 영업이익 하락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9%로 나타났습니다.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변동비가 18.2% 하락했습니다. 매출 하락률보다도 감소율보다도 더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프트율은 3% 그러나 더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재료비가 좀 하락을 했으니까 마진율은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운영 경비가 5.7% 증가해서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93이고 스루프 영업 이익은 손실로서 38억 원 손실이 났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 7억 5,100만 원이 더 영업 손실이 났는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증가는 WCAI로 표기를 하는데, 상품 제품 제공품으로 범위를 잡고 32억 6,2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여기에다가 가공 비율을 곱하면 그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1번과 2번 MC 매출원가 재료비와 운영 경비로 크게 두 가지로 디커플링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매출원가 재료비는 18.9% 감소했고요. 운영 경비는 5.7% 증가했습니다.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금액 347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금액상으로 10.7% 증가했고 총 제조 비용에 대한 비율로는 4.4%가 상승했습니다. 재료 비율은 상대적으로 4.4%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1단계 1번은 WCAI 범위고요. 2번은 회사가 제시한 금액입니다. 이 갭이 마이너스 7억 7,800만 원이 나오는데, 요 금액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재고자산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 변동 범위로 회사는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감하면은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23억 8,800만 원이 오히려 차이가 나고, 전년도에는 26억 5,20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제가 잘못 계산했느냐? 그게 아니고 2021년도에 보면은 전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로는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과 2022년도에는 뭔가 잘못됐어요. 금액이 또 지대한데 이것을 추적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좀 1단계부터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요게 2022년도부터 이 정도 갭이면은 요게 이제 금액이 좀 유사를 하죠. 유사를 하더라도 그게 그렇긴 합니다만은 아마도 임의로 재고자산 변동 범위를 비공식적으로 변경한 것 같다. 다른 말로 불식회계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어, 이 금액이 좀 맞아떨어지고 그럴 만한 그 범위가 없어요. 여기에선 좀 이렇게 그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또 2023년도에는 또 그 크기도 크죠. 그래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하지만은 일단 재고자산 변동 범위가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PQ 총 제조 비용에 대한 갭은 뭐 똑같이 1단계 갭과 그 같고요. 그다음에 그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은 2022년까지는 일치를 합니다. 그러나 2023년도에는 12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무엇인지 추적이 되질 않습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25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2.7%가 감소했습니다. 직원 수는 7명이 감소했고요. 1인당 평균 임금은 9,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0.8% 상승했습니다. 외주 가공비가 26.5% 증가했고요. 전력비가 38.4%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12.2회전으로 하락을 했고요. 수르픈율은 거꾸로 약 3%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는 무차익 경영으로 하고 있고 재무 상태는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 회전율은 하락하고 스루픈율은 상승했을 경우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때 회사는 이것을 반증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 수주 판매 가격은 인상돼야 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나 1차, 2차 추론했을 때는 하락으로 인식이 됐죠. 그러면 이게 모순인데 모순이 해소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진행하면서 그런데 이제 미리 이 다른 증거가 뭐가 있겠냐 그런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상철해서도 하락을 했다. 근데 이게 선반 기계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물론 제품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이게 수량으로 확인이 될지 안 될지는 좀 확실치가 않죠. 외부에서는 또 그 찾아볼 수도 없고 어쨌든 회사 입장에선 수량으로 그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 봐라. 음, 그 상품과 제품을 더해봐야겠죠. 제공품은 그건 빼더라도 제공은 현재 진행 중인 거니까 그렇게 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은 단순 평균을 했는데 그 선반 이런 CNC 선반 이런 거 만드는데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주물, 기어, 모터, 베어링, 컨트롤러 이런 전기 장치들 0.7%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그 반증 추론에는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 추이는 변동이 없습니다. 원재료 반증 추론은 입증이 된다. 판매 가격 상승 반증 추론은 입증되지 않습니다. 이 실적을 근거로 손익분기점을 예측을 해보면은 요 A 단계에서 판매 관리비가 한 3%그 상승한다고 가정을 하고 영업이익은 제로로 했을 때 얼마를 해야 되느냐? 1889억 원을 해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이 경우 매출 원가가 1713억 원인데
1710억 원인데 1710억 원은 요 B플랜에서 제조원가 하고 매출원가를 그 예상을 합니다. 생산재료비를 13.5% 증가한다고 산출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가공비를 7% 어, 증가한다고 봤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재고가 좀 증가했기 때문에 줄인다 37%나 했기 때문에 재고가 10% 준다. 그래서 총 제조 비용보다 재고가 줄면은 매출원가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것을 어떤 납품을 하는 그 견적 그 과정이라고 비유를 해보면은 원가 사고 방식은 재고 증감까지 생각을 10% 하니까 차이가 그 재고 증감이 12억 원이 나는데 이 영업과의 이 생각의 차이는 그 재고를 생각 안 하고 견적서를 낸다 그러면은 생산재료비 얼마 들어가고 가공비 얼마 들어가고 탐관기 얼마 들어가고 이번에 우리는 남는 거 없시다. 그냥 원가로 드리는 거요. 이렇게 해서 이게 그냥 단단히로 얘기할게요. 18만 7,600원에 납품을 하겠어. 그러면은 이거 적자 받고 있다니까 18만 8천 원에 해줄게. 그래도 적자예요. 왜냐? 재고가 줄면은 영업이익은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익분기점까지 하려면은 1.5% 정도 매출을 더 올려야 된다. 아니면은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판매 단가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1.5%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258원 이익이 나는데, 도저히 못 올려주고 18만 8천 원까지 올려줬는데, 이건 뭔 소리요?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이제 격리회계에서 재고를 한 10%만 올려보세요. 오너한테. 그러면 이제 지시가 내려가서 야, 그 재고 좀 늘리래 회계에서. 그러면은 아무 손도 안 대도 1,515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원가 회계의 그 맹점이죠. 이런 표현을 해볼 수 있겠어요. 재고를 감소시킨 기업의 견적서는 가급적 깎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고를 증가시킨 기업의 견적서는 가급적 내고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프레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재고를 고려하여 계약하는 거래가 과연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루프 회계 관점으로 그 손익분기점 산식을 이용해서 운영 비용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어차피 써야 될 고정비이기 때문에 5% 증가한다고 봤을 때 1833억 원의 매출을 일으키게 됩니다. 슬픈율이 29.8%라고 정년도 실적 그대로 기준했을 때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상응하는 매출 재료비는 이 금액이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은 요게 유일한 변수로 스루풋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13.5% 증가한다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그 경우 어, 이 단, 1837억 원의 유사한 금액이 나오게 되는 선까지 해보게 됩니다. 그 결과 이거는 18만 원에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좀 더 내보자 한다면은 재고회전율이 12.2회전까지 떨어졌는데 14회전으로 올려보자. 결과를 그 경우에는 한 38억 원 이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루퍼 회계 기준이 좀 금액이 더 적게 나왔죠. 그 원가 회계 영업 기준보다. 그러니까 싸게 제시를 했으니까 깎지 말라 제 얘기는 그런 얘기죠. 뭐 그런 회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매예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시적인 경제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완화 기능을 스루프텍에는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어,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매출액은 GDP에 명목 GDP에 해당한다고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금 재무제표로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54억 9,600만 원 이익이 났습니다. 결산은 적자라 하더라도 어, 현금 순이익으로는 이익이 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현금 수익률로는 4% 전년보다 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EMS 사업 활동을 통해서 그 전체적으로 유출된 현금은 9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190억 원의 현금이 유출됐다. 여기에서 고정자산,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47억 5,500만 원이 나갔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잉여현금 흐름으로서 채권자에 대한 것은 없고요. 주주가 81억 원을 거꾸로 회사에 다시 그 돈을 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를 합친 게 이제 그 81억 1,700만 원의 잉여현금 흐름이 더 들어왔다. 주주의 잉여현금 흐름이 그게 뭐냐? 그러면은 연차 배당으로 이 적자가 났는데도 2024년도에 5억 9,400만 원 배당을 했다는 얘기는 2022년 실적을 2023년에 집행했다는 얘기일 거고요. 2023년도는 적자니까 아마 배당을 하지 않았어야 될 것입니다. 주총에서. 자기 주식 처분이니까 그 돈이 좀 딸렸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매각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 87억 원이 돈이 들어온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배당해 주려고 돈은 저기 융자를 받기는 싫고 그 레버리지율은 없으니까 자기 주식이 있으니까 그걸 팔아서라도 배당을 하자. 이렇게 된 건가 그렇게 추리를 해 봅니다. 시가는 5,400원으로서 2023년 초보다 2,185원이 상승했고요. 이게 이제 그 위에 있는 임팩트란 걸 제가 미래가치라고 보는 건데 하도 그 전문가들이 주식은 미래가치 보고 하지 실적 보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뭐 좀 주식을 꽤 한다는 사람들이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 생각엔 미래가치를 어떻게 추정하는데 저는 그 미래를 모르겠다. 슬퍼세다가 나는 재고 회전율이 미래가치다. 이렇게 이제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40%가 내려갔는데 주가가 반대로 올라간다는 것은 아까 그 자기 주식을 일시에 그 처분했다기보다는 아닌데 처분할 때는 좀 싸게 팔아야 되는데 누가 비싸게 살라고 그랬나? 그것도 말이 안 맞네요. 어쨌든 PBR은 0.86, 그 장부 가치 대비 86% 시장에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화천기공이 29.95%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가 되겠습니다. 이상 화천기기의 그 2023년도 영업 손실이 났는데 분석을 해봤고요. 제가 그 유독 끊임없이 그 스루프 퇴계를 얘기하면서는 재고 회전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평가 지표이다. 스루프 쪽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 재고의 갈등에 대해서는 재고 회전율을 그 해결책으로 그래서 이게 한 2순위 정도 목표로
해가지고 조직에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번 똑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은 뭐 한 장만 가지고도 뭐 1시간 이상 떠들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런 게 있다. 영문으로 그냥 작성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